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내일부터 청약하는 아이스크림 미디어 수요 예측 결과를 일찍 발표를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조건으로 등장을 하는지, 청약해볼 만한 조건인지 오늘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청약 예정이었던 두 종목은 9월로 일정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8월 마지막 청약하는 종목이 되었고, 청약은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고, 환불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환불 기간은 4일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8월 30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8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차피 이번 주에 단독 청약을 하고 이날도 단독 상장하는 것이 예상되니까요. 상장일 변수는 딱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업부터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갈 텐데요.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초등학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저의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가끔 학교에서 부모 참관 수업을 한다고 학교를 가보면 제가 다니던 시절의 학교와는 너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일반 칠판도 있었지만 이렇게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를 공급을 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스크림 S라는 플랫폼인데 전국 초등학교 93%에서 이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고요. 교과서가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수업 준비물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커머스에서 매출의 41%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부문에서 매출의 대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수업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각자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머니에게 준비물 산다고 용돈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국가 예산을 활용해서 수업 시간 준비물을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이런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여기서 43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민간 교과서를 각 학교의 재량으로 채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민간 교과서를 만드는 기업들도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교과서가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신고서를 읽어보니까 이 종목은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고 교사분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쌓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이미지를 기반으로 교과서를 잘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AI 교과서가 처음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AI 교과서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디지털 컨텐츠가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교과서일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미디어도 현재 AI 교과서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내년에는 AI 교과서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니까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내년에도 좋은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교과서 관련해서는 반대 여론도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 교과서를 도입을 했던 선진국들도 다시 종이책으로 복귀하는 트렌드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반대 여론이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AI 교과서 개발한다고 연구비를 올해 많이 사용을 했고 이런 교과서가 채택되느냐 되지 않느냐도 내년 실적에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종목을 장기간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상황도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아주 좋은데요. 23년 기준으로 1231억 원의 매출이 나왔고 올해 상반기도 609억 원 매출이었으니까 올해도 전년 수준 정도는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익률이 엄청난데 23년 기준으로 보면 순이익률이 25% 정도였거든요. 앞서 보셨겠지만 주로 정부 예산으로 구입을 하는 교과서와 수업 준비물이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라는 안정된 시장을 기반으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좋다고 해서 공모 가격이 적절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공모가를 체크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를 체크를 해볼 텐데 기관 경쟁률이 31대 1이었고 561개 기관이 참여를 했거든요. 수요 예측 결과는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했던 K3I보다 약 240개 정도 적은 기관만 참여를 했으니까요.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올해 가장 적은 수의 기관이 참여를 했던 종목이고 의무 확약 비율은 4.4%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무 확약을 자세히 보면 4개 기관에서 6개월 확약으로 대량으로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량 기준으로 확약 신청 비율이 4.4%이지만 의무 확약을 신청한 기관 수는 5개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건수 기준으로는 0.9%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확약을 신청한 4개 기관이 공모 가격을 얼마로 신청을 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32,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밴드 하단 가격입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상단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거든요. 하지만 하단 미만을 신청한 비율도 30%가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공모가는 하단으로 결정이 된 것 같고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이번 IPO로 787억 원을 모집하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180억 원이니까요. 코스닥으로 상장하는 종목치고는 사이즈가 아주 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밸류를 체크를 해볼 텐데 유사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삼성출판사와 해외 기업 한 곳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해외 기업과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상장되어 있는 삼성출판사와 밸류를 비교를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출판사 실적을 보니까 최근 1년 동안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순이익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PER 밸류를 계산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라면 정상적인 이익을 기록하지 못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과연 이런 기업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된 종목들을 몇 개 찾아서 비교를 해보았는데 메가스터디는 현재 PER이 6배이고 멀티캠퍼스는 5.7배 그리고 디지털 대성이 PER 11.8배로 그나마 조금 높은 밸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교육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기대치가 높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공모가는 하단이지만 PER은 15배 정도로 상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았던 기업들보다도 밸류가 높게 상장하게 됩니다. 교육 관련 종목들이 저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아기가 적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이 태어났던 2012년에는 한 해에 48만 명의 아기가 태어났지만 작년에는 23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불과 10년 만에 태어나는 아기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육 관련주들의 밸류 기대치도 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미디어 공모가가 하단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사실 이 가격도 다른 교육 관련된 기업들보다 밸류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 공모 가격이 합리적인지는 저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하튼 밸류는 여기까지만 체크를 해보고 이제 청약 정보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 IPO로 246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사주조합에 따로 배정을 해둔 수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 투자자에게 30% 비중으로 배정을 했더라고요. 웬만하면 기관 투자자에게 75%를 배정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25%를 배정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종목은 기관들이 물량을 받는 것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일반 투자자에게 30% 비중으로 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일반 투자자에게 약 74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요.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일반 고객은 18,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최소 수량은 20주로 증거금은 32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증권도 청약수 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482만 주로 전체 주식의 37% 정도 되는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거든요.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편이고 그리고 사이즈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유통금액도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과 금액 둘 다 조금 부담스러운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244만 주를 매도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18% 정도를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데 공모주주와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기존 주주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화면처럼 묶어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액주주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표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기존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스톡옵션도 있던데 직원들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중에서 행사 기간이 시작된 물량이 총 9만 5천 주입니다. 행사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웬만하면 이 물량을 상장일에 행사하고 정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스톡옵션이 전체 주식의 0.7%로 많지는 않지만 유통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검색을 해보니까 화면처럼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 기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최대 주주 중에서 개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무 보유를 6개월만 걸었더라고요. 상장하는 종목은 최대 주주가 6개월 이상 의무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최대 주주들은 1년 이상 보유 기간을 자진으로 늘리고 투자하는 분들에게 믿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 주주가 딱 6개월만 의무 보유를 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나온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보였는데 2019년에 계열사였던 아이스크림 에듀를 상장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상장한 뒤로 최대 주주가 계속 지분을 매도하면서 총 290억 원치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 이게 제3자에게 매도를 한 것도 아니고 장내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 주가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월봉 차트를 보니까 주가가 정말 처참했는데 일단 이 종목 19년에 공모가 15,900원으로 상장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상장일부터 공모가 이하로 출발을 했고 상장 이후에 단 한 번도 공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적도 없었고요. 여기 보시면 15,000원까지 상승이 가장 높게 상승을 한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주주는 계속 주식을 팔고 있고 현재 실적도 적자 상태이더라고요. 주가는 계속 내리막을 타고 있는데 오늘 주가는 3,000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계열사 아이스크림 에듀는 현재 공모가 대비 주가가 반의 반토막도 더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IR에서 이런 우려가 질문이 많이 되었는데 회사 관계자들은 최대 주주가 아이스크림 미디어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도 저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상장했던 두 종목은 흐름이 좋지 못했거든요. K3I 공모가 이상으로 출발은 했지만 거의 주가를 올리지 못하고 바로 공모가 아래로 내려갔고 넥스트바이오는 공모가 아래에서 출발을 해서 장중에 공모가를 살짝 회복하기도 했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다시 공모가 아래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하게 나오면 상장일에 투자자들에게 더욱더 외면을 받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흐름은 아이스크림 미디어에게도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스터디할 때부터 청약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이 확고해졌는데 여하튼 이 종목은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최대 주주의 리스크와 그리고 공모가 욕심을 조금 부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종목을 하나 망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8월 청약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9월 청약을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9월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부터 많은 종목이 함께 등장할 것 같거든요. 부디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서 합리적인 친구들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라보고 싶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TDS팜이 상장을 하니까요.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